안녕하세요. 50대 이후 인생 2막을 함께 준비하는 당신의 친구 시니어 센터입니다. 여러분, 요즘 밤에 잠은 잘 주무시나요? 혹시 새벽 일찍 눈이 떠졌는데 다시 잠들지는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침에 눈은 떴는데 오늘 나 도대체 뭐하지? 우리가 30년, 40년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이런 고민을 할 사치조차 없었습니다.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전쟁처럼 일어나서 꽉 막힌 도로를 뚫고 회사에 도착하면 그때부터는 내 시간이 아니죠. 상사가 시키는 일, 거래처 미팅, 점심시간 1시간, 그리고 야근,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 챙기랴, 부모님 안부 묻으랴. 정말 내 시간이라고는 잠들기 전 30분도 채 안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소원이 뭐였습니까? 제발 하루만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 나한테 24시간이 온전히 주어진다면 정말 멋지게 살 텐데. 그런데 막상 그날이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평생 출근하던 직장 문이 등 뒤에서 닫힙니다. 아이들은 다 커서 제 살 길 찾아 떠나고 집안은 조용해지죠. 이제 그토록 원하던 나만의 24시간이 내 앞에 덩그러니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어떻던가요? 선물이 아니라 마치 감당하기 힘든 숙제처럼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나는 도대체 뭘 좋아했더라? 내 취미가 있었나? 앞으로 남은 20년, 아니 30년을 도대체 뭘로 채우면서 살아야 하지? 갑자기 덜컥 겁이 납니다. 이 막막함, 저만 느끼는 걸까요? 아니요. 은퇴한 모든 분들이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하지만 아주 위험한 감정입니다. 오늘은요, 거창한 재테크 이야기나 부동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은 거의 안 들지만 남은 평생을 비참하지 않고 우아하게 그리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15분 저와 함께 귀 기울여 주신다면 여러분의 내일 아침 풍경이 확실히 달라질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퇴직하고 첫 달 기억나세요? 솔직히 좀 신납니다. 아니 많이 신나죠. 평생 나를 괴롭히던 알람 소리 꺼버리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도 자보고 밀린 드라마 밤새 정주행하고 평일 낮에 친구들 만나서 골프도 치고 여행도 가고. 야, 이게 진짜 인생이지. 내가 이걸 누리려고 30년을 일했구나. 이 시기를 전문가들은 은퇴 허니문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신혼여행 온 것처럼 모든 게 자유롭고 행복하거든요. 텅 빈 냉장고, 울리지 않는 핸드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허니문 기간은 길어야 3개월입니다. 보통은 한두 달이면 끝나요. 왜냐? 놀던 것도 체력이 있어야 놀죠. 매일 여행 가고 골프 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퇴직금 곶감 빼먹듯 쓰다 보면 슬슬 불안해집니다.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돼요. 할 거 다 해본 것 같은데 시간은 안 가고. 예전엔 술 한잔 하자고 전화 오던 김 부장, 이 과장 연락이 뚝 끊깁니다. 나를 찾아주는 곳이 없어져요. 자막: 나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때 머릿속에 아주 무서운 문장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 나 이제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난 이제 뒷방 늙은이인가? 이 감정이 며칠 가다 말면 다행인데 이게 지속되면 단순히 심심한 무료함을 넘어서 병적인 우울감으로 바뀝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는 평생 유치원 때부터 60세까지 누가 정해준 시간표 안에서만 살았거든요. 학교 시간표, 회사 근무표, 단 한 번도 내 시간표를 스스로 배지 위에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투명합니다. 거창한 노후 준비법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24시간을 다시 설계하는 기술을 익히는 겁니다. 본격적인 해결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3가지 패턴 중에 혹시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아, 내가 지금 위험한 길에 서 있구나 하고 딱 인지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집콕과 무한시청에 늪입니다. 눈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TV 켜시죠? 뉴스를 봅니다. 정치 뉴스 보면서 욕도 좀 하고 그러다 재미없으면 스마트폰을 듭니다. 유튜브 쇼츠, 릴스 1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들을 손가락으로 툭툭 넘깁니다. 재밌죠? 자극적이고요. 그런데 정신 차려보면 점심시간이고 또 좀 보다 보면 저녁 먹을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영상을 봤는데 자기 전에 누우면 내가 오늘 뭘 봤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뇌는 쉴 새 없이 자극을 받아서 피곤한데 몸은 하나도 안 움직였고 내 머릿속에 남는 지식이나 감동은 0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휴식이 아니라 내 뇌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도 돈을 벌어야지 하면서 준비 없이 일자리만 찾는 경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일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 인식입니다. 60, 70 넘어서 왕년의 부장님, 이사님, 대우받으면서 예전 월급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직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 여기저기 이력서만 냅니다. 계속 거절당하죠. 면접 가서 자존심 상하는 말도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역시 나를 써주는 데는 없어 라는 패배감이 쌓이고 결국 세상과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준비 없는 구직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마음 아픈 건데요. 비교 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SNS나 카톡 프로필 보면 다들 왜 그리 잘 사는지요. 해외여행 가서 와인 마시는 친구, 손주 안고 한바구음 짓는 친구, 쟤는 저렇게 화려하게 사는데 나는 지금 집구석에서 러닝 차림으로 뭐하고 있나. 남의 인생 하이라이트 장면과 내 인생의 비하인드 장면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 비교가 반복되면 내 인생은 한없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집니다. 자, 이 세 가지 패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남이 정해준 시간표, 남이 보여주는 시간표 말고 나만의 시간표를 짜야 합니다. 시간표 짜는 게 뭐 대수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실제로 겪은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63세의 어느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혼자 지내신 지 꽤 되셨는데 하루 일과가 딱 하나였습니다. TV 보기. 식사도 대충 물 말아서 드시고 하루 종일 TV 앞에만 계셨어요. 저한테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잊히지가 않아요. 선생님, 나는 이제 쓸모가 다 된 배터리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여쭤보니 무조건 직장을 구해야 한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갈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73세에 당장 취업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돈은 못 드리지만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맡겨드릴게요. 이 종이 한 장을 채우는 게 어르신의 직업입니다. 바로 일주일 인생시간표였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집에 있지 않기 였습니다. 처음엔 화를 내셨어요. 갈 데도 없는데 어딜 나가냐고요? 그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짰습니다. 돈 거의 안 드는 곳들로요. 월요일 오전 동네 복지관 노래교실 무료. 월요일 오후 구립도서관 가서 큰 글씨 책 10페이지만 읽기. 화요일 오전 집 근처 공원 1시간 걷기. 그냥 걷기 헥스. 꽃사진 찍기. 수요일 오후 재래시장 가서 저녁 창거리. 콩나물 하나라도 내 손으로 고르기. 목요일 오후 손주나 옛 친구에게 딱 1통 안부 전화하기. 첫 주는 힘들어하셨어요. 몸이 쑤신다, 귀찮다. 그런데 2주, 3주가 지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3주 차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이, 나 이번 주엔 바빠서 상담 못 올 뻔했어. 노래교실에서 총무를 맡았거든.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돈을 번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단지 수동적으로 시간을 견디던 사람에서 능동적으로 시간을 쓰는 사람으로 태도가 바뀐 것 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
비참한 노후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시간을 내가 통제한다는 감각, 그 효능감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그래, 시간표 짜야지. 근데 시간표에 뭘 채워넣냐? 난 돈도 별로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돈은 거의 영원, 만족도는 100점인 취미 4종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받아 적으셔도 좋습니다. 첫째, 관찰이 있는 걷기입니다. 그냥 운동하려고 걷지 마세요. 지루해서 며칠 못 갑니다. 매일 테마를 정해서 걸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우리 동네의 빨간색 지붕만 찾아보자. 오늘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만 관찰해보자. 오늘은 가로수의 잎사귀 모양만 보자. 그리고 집에 와서 노트에 딱 3줄만 적는 겁니다. 오늘 본 빨간 지붕집 참 예뻤다. 이게 쌓이면 관찰력이 생기고 세상이 지루할 틈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손주들한테 해줄 이야기도 무궁무진해져요. 둘째, 동네 복지관 파먹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관을 형편 어려운 사람만 가는 곳으로 오해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거기가 노후의 보물창고예요. 서예, 수채화, 스마트폰 교육, 댄스, 요가, 월 몇천 원, 아니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게 널렸습니다. 내가 무슨 춤이야 하지 마시고 딱 한 번만 문 열고 들어가 보세요. 거기 가면 나랑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구 사귀기에 이보다 좋은 곳이 없어요. 셋째, 자원봉사입니다. 거창하게 연탄 나르고 이런 것만 봉사가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책 정리해주기, 행사 안내해주기, 아이들 등하교 지킴이, 내가 가진 것 중에 시간을 남에게 조금 떼어주는 겁니다. 이걸 하면 뭐가 좋으냐? 내가 아직 사회에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자존감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헬퍼스 하이라고 해요. 봉사하고 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펑펑 쏟아집니다. 마지막 넷째, 10쪽 독서입니다. 책 한 권 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눈 아프고 머리 아픕니다. 도서관 가서 아무 책이나 집어들고 딱 10쪽만 읽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만 건지면 그날 독서는 성공입니다. 그 문장을 노트에 필사해 보세요. 이게 쌓이면 나중에 대화할 때 어휘가 달라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나이 드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소리 절대 안 듣게 됩니다. 멋진 어른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좋은 걸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걸 빼는 것도 중요하죠. 딱 2가지만 조심합시다. 첫째, 과한 운동. 나 아직 청춘이야 하면서 20대랑 똑같이 등산하고 축구하다가 무릎 연골 다 나갑니다. 60대 이후의 운동은 도전이 아니라 관리여야 합니다. 내 몸을 아끼면서 살살 달래가며 하세요. 둘째, 앞서 말한 쇼폼 중독. 하루에 딱 30분만 줄여서 그 시간에 밖으로 나가세요. 햇볕 쬐는 게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집에만 있지 않는다. 하루에 하나는 반드시 나를 위한 일정을 넣는다. 방송을 마무리하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시간은 이제 그 누구도 채워주지 않습니다. 회사도 자식도 국가도 내 하루 24시간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법은 내 시간을 내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장악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 굴러다니는 이면지라도 좋으니 종이 한 장 꺼내보세요. 그리고 맨 위에 나만의 인생 시간표라고 적어보세요. 거기에 적히는 사소한 산책, 전화 한 통, 책 읽기,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10년 뒤 여러분의 얼굴을 가장 편안하고 품위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은 해가 지는 석양이 아니라 이제 막 불이 켜지는 화려한 야경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시간표를 짜봐보시면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소소한 취미나 계획을 남겨주시면 저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 이막을 응원하는 친구
시니어센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